7월 22일 한겨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박진영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 뭐 이제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게 많아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채팅창은 벌써 뜨겁습니다. 민제니님이죠. 킹진영 출첵 이렇게 킹진영이라고 벌써 킹진영이라고. 예. 킹 고브라? 전 킹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뭐 박진영 화이팅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역시 그 커뮤니티나 특히나 유튜브 채널 중심으로는 유시민 작가 이야기 관심 많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지 아니면 전당대회부터 하고 넘어갈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전당대회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안부터 하고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뒤에 지금 채팅창에 이러저러한 의견들 올려주시면 그 궁금증들 더해서 말씀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뽑는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8.17 전당대회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러 주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제 신천지 개입설이 등장을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지지층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 유착설까지 이제 의혹으로 더해지면서 지금 상황이 전당대회 상황이 여당 전대로서는 지금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상황 자체를 두고 뭐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전당대회 지나고 좀 절차와 뭐 제대로 된 개통을 받아서 제기했어야 한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요. 짚고 예.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 예. 그다음에 정당의 제도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 적절한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1인 1표제를 이야기하면서 당원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지역구마다 신천지 또는 뭐 특정 종교가 당원을 한 4,500명씩 넣어놨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 경선하면은 지역구에서 당원 투표 한 2,000표에서 2,500표 받으면 이깁니다. 예. 근데 당원 500명 들어가 있으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라든가 특정 이익을 목표로 만들어진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당내 경선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2022년 민주당 경선 마지막에 이낙연 후보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를 갑자기 이겨버립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이 홍준표를 또 갑자기 이깁니다. 예. 그 현상들에 특정 어둠의 세력이 개입됐다. 라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내 문제고 또는 뭐 저희들 예측입니다만은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파헤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1인 1표제 당원 민주주의로 갔을 때는 굉장히 정당 정치가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김한나 변호사께서는 지금 지역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현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지금 전당대회 둘러싸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분열도 솔직히 있는 것도 맞고 왜냐하면 좀 과열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 지역에선 개편 대회를 해요. 네. 그럼 개편 대회를 하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조금 시끄럽다가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꼭 하고 대부분의 그러면 오히려 중도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 얘기를 해요. 이러다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실제로 맞습니다.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은 네. 오히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2년마다 개편 대회를 할 때 전체 당원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저희 뭐 험지여도 그랬을 때는 지금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약할 땐 오히려 외부의 적을 두고
똘똘 뭉치거든요. 예. 그때 더 강한 민주당이 있다. 음. 우리가 오히려 지금 강하고 향후 우리가 10년, 20년 정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바로 1년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분열이 되고 오히려 뭐 계파와 세력 다툼처럼 보여지는 것이 예. 우리 그냥 단지 국민들에게만 호소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끊임없이 민주당을 사랑했던 당원들한테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신천지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이제 서울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뭔가 깨름직하다. 예. 거기에 신천지가 배입돼 있다라는 그때부터 사실 말은 문제 제기는 돼 엄청 있었죠. 많았죠. 예, 그리고 예, 예. 그것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이럴 때에도 1인 1표제,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권한이 높아지면서 이 어떻게 이 룰 세팅을 잘못하지 않으면 외부 세력이 와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후보를 내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표를 선택하지 못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당 룰 세팅할 때도 계속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문제로 부각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안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예. 그 당규 변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오픈 프라이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원들을 놓고 하는데 이 당원들의 그룹 자체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 당규를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실제로 당원의 활동을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자라는 건데 그 말씀은 전당대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건 물음표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건 저도 매우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이건 단지 신천지 말고 뭐 통일교도 가능한 거고 어떤 특정 집단 예를 들어서 정말 극우 세력이 뭐 몇천 명을 그룹 딱 잡고 내가 여기는 점령하겠다 해가지고 한 지역을 뚫으면요 뚫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예.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문제를 터뜨리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근데 이걸 특정 상대방과 예.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이게 음모론처럼 이야기되면은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서로 비방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럼 핵심은 적정한 시기에 밝히겠다라고 한 것을 가급적 빨리 밝히고 빨리 밝히고 예, 이걸 이 메시지를 그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2022년도에 김성애 의원하고 이동영하고 책을 한번 같이 쓴 적이 있어요. 예. 거기에 여당 되면 꼭 해야 될 게 끊임없이 새로운 적을 만들어라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특히 그 상대적 진보 정당은 늘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개혁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새로운 적을 찾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집권하고 1년 반 동안 외부의 적을 제대로 찾았느냐, 개혁의 대상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검찰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한쪽은. 예. 그리고 한쪽은 내부에서 분열하고 그런 부분에서 외부의 적을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김민석 총리가 신천지라든가 외부의 세력을 잡았다라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내와 연결시켜와 전당대와 연결시켜버리면 이게 혼탁해져 가지고 사실은 본질적 개혁으로 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가지 않게 메시지를 정돈하고 네네네. 좀 공식 채널로 갈 수 있게 네. 상황을 정리하는 게 네. 단순히 김민석 후보뿐만 아니라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후보 등등 후보들한테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네. 저 위원장께 여쭤보시게 지역 네. 활동하시면서 솔직히 신천지 만나신 적 있죠? 아니 그런 만남을 아니 제가 이야기할게요. 정말 그런 만남은 솔직히 없고 예. 왜냐하면 신천지는 자기가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만나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만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신천지는요.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네. 예. 그리고 신천지는 당에서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종교 집단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고 행동을 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지나갔던 일이니까 예. 신천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무슨 봉사단체더라고요. 그렇죠. 많아. 그렇게. 회원이 네. 굉장히 많아. 네. 예. 회원이 굉장히 많고 그 대표가 굉장히 젊은 딱 보는 순간 난 목사라고 느꼈어요. 아,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목사고 좀 나름 지도력을 행사하더라고. 예. 와서 이제 당원 모아주겠다 그 이야기 대놓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환경단체였어요. 젊은 환경단체가 와서 인사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 전 환경에 관심 있으니까 네. 어떤 단체인지 제가 인사할게요 하고선 찾아보니 뿌리를 보니까 그게 거기는 통일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끊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실 어디서 뭐 100명, 50명 이상 모인 곳에서 인사말 해달라고 하면 땡큐하고 가죠. 그게 또 표이기도 하고 표이기도 유권자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실제 예. 정치가 뭡니까? 예.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네. 저는 그 단체가 나중에 이제 신천지인지 알았고요. 예. 그리고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지방의원 나오려고 신천지에 가입해서 당원 모집한 걸 과거 오래된 이야기죠. 저는 예. 뭐 2020년 이야기니까 그때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음.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렇죠. 당원 모으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300~400명만 모아도요. 지방의원 하나 당선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의혹이나 이런 문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물꼬를 틀려면 언론들도 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 갈등 양상이 물리적 위협 사태가 좀 드러난 것 여기까지는 좀 점검을 하고 전당대회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합동 연설에 끝난 직후에 차량이 파손됐다라고 하면서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도 동시에 메시지를 냈어요.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은 없애야 한다. 어떤 위법, 폭언, 욕설 등도 반민주당 행위이고 이간질과 역공작의 빌무일 뿐이다. 발본색원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선거가 이게 이제 뭐랄까 이 커뮤니티에서의 이 경론과 좀 다르게 좀 더 차분해져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책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예요. 앞으로 한 달을 뭐 더 뜨거워질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좀, 지금 뭐 정책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예. 정치적 이슈라도 꺼내가지고 제대로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당장 꺼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총선 공천 제도 문제. 이거 국회의원들이 줄 서고 또는 눈치 보는 게 총선 공천 제도 문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정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당대표 되면 대선 출마 안 한다. 예. 그러면 공천은 확 휘두릅니까? 예. 반대로 이야기해서 나는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당대표 되더라도 당대표가 공천권을 아예 개입하지 못하는 제도를 갖고 오겠다. 뭐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식의 수기민주주의형 공천 제도일 수도 있고요. 예. 뭐 또 당원 제도 지금 1인 1표제가 단순한 정답은 아니잖아요. 네. 방향은 맞지만 그런 것들도 논의할 수 있잖아요. 휘발성 있는 정치 이슈를 찾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그럼, 한마디 예, 더 예, 하고 맞습니다. 싶은데 예, 예. 지금 이 방송을 빌어서 네. 사실 지구당이 부활했어요. 네. 근데 지구당이 부활했는데 현실적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나 이런 법적인 근거를 전혀 마련하지 않아서 당에서 그 후원금을 어떻게 하고 지구당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냥 뭐 사문화된 조항 그 근거문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고 풀뿌리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이슈를 솔직히 하다못해 최고위원 중에서도 공약으로 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김용 후보가 냈죠. 김용호 의원님만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굉장히 핫 이슈고 굉장히 중요한 성과거든요. 왜냐하면 원내에 들어가면 아무도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지구당 부활이에요. 그렇죠. 상대 원외에서 정당을 제대로 뿌리 받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 당연하죠. 맞습니다. 대중정당이 돼야 대중정당이 돼야 하니까. 네. 할 거 그런 많아요. 이슈들도, 예를 들면 예, 예. 저 같으면은 다음 총선에 성정맥에서 국회의원 30% 컷오프하겠다. 이런 거 내겠어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제한하겠다. 이런 뭔가 공약을 파격적인 그렇죠. 단계역 이슈들을 가지고 네. 나올 만한데. 네. 그래야지 솔직히 지금 우리가 2030 청년 얘기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어떻게 정말 이 새로운 세대에게 호소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